아무튼 이무진님 반말 역갑질 이슈는 정부 탓도 조금은 있다고 봐. 개입해야 할 것과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었지. 당연히 정부를 까는 건 아니고 계속 해답을 찾아나가는 문제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지. 이건 좋고 이건 잘못됐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말을 해야 정부도 알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겠어. 또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거나. 얼마 전 이무진님의 역갑질이 엄청 이슈잖아. 혹시 모르는 사람을 위해 그 장면만 보여주면, 자, 그만할게요. 이 지금 뭐하는 거야 지금. 자, 다음 주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랬었는데 진짜 나도 심장이 같이 철렁 내려앉더라. 나도 똑같은 경험이 있거든. 뮤지션으로는 아마 수십 번쯤 있는 것 같아서 나열하긴 이틀 밤을 살 거고, 아마 공연해본 뮤지션은 똑같은 경험을 적어도 대여섯 번씩은 하셨을 거야. 하지만 내가 말한 똑같은 경험은 주최 측으로서의 경험인데, 여기에 관해선 4월 3일에 영상을 올렸었어. 지방공연 감독을 하는데 시의 지원을 받다 보니 원래 알던 업체가 아닌 처음 하는 해당 지역의 업체와 공연을 하게 됐거든. 그렇게 공연 리허설을 하는데 리허설 중인 뮤지션한테 노래 그렇게 조그맣게 하면 뭐가 되냐, 크게 불러라,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라는 말을 장례방송으로 때리시더라고. 진짜 눈앞이 깜깜해지더라. 야외 공연이라 해당 가수의 팬분들이 밖에서 리허설하는 걸 구경하고 있었고 약간 좆됐다 싶더라고. 바로 가수분께 도계 잡았고 공연은 공연대로 망하고 진짜 힘든 하루를 보냈었지. 진짜 이래서 지방 PTSD가 생겨. 주최가 천안 시인 거 보면 결국 입찰로 따르는 사업일 거고, 그럼 천안에 있는 업체가 지원했을 거야. 천안 입찰 사업을 검색해보니 9억 7천짜리 사업이었네. 진짜 그림이 그냥 그려지는 게, 내가 알기로 나라 사업은 한 군데에 몰아주면 부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체를 매년 선정하거든. 업체가 아무리 일을 잘 수행해도 3년 연속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에 진행을 잘한 업체는 선정 안 됐을 거고 돈 크기 보고 다른 업체가 냅다 들어갔다가 처음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됐고, 행사 크기, 연예인 개런티 등에 깜짝 놀라고 음향, 무대, 조명을 한 번에 싸게 퉁칠 수 있는 업체를 찾으려고 했겠지. 근데 또 천안 내에서만 찾아야 돼. 지방에서의 일은 불문율처럼 그 지방 업체를 써야 하는 관례 같은 게 있으니까.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블로그 검색을 하던 근처 대학교에 소개를 받던 해서 대학교 축제 경험이 있는 음향업체를 써. 그럼 음향업체는 대학생들 상대로 내가 낸데 하는, 내가 말했던 음악을 하는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되는 니들이 음악을 알아? 하는 업체였을 거고, 그래서 대학교 밴드부 대하듯이 난 프로랑도 공연해봄, 네가 음악을 암? 이딴 식으로 이무진님을 대했을 거고, 그렇게 아까 영상에 장례방송을 때리는 순간 운영하시는 입찰사와 문화재단은 좆됐다 했을 거겠지. 어떻게 하냐고? 내가 그랬었거든. 이래서 지방 PTSD가 생겨. 좋은 업체가 정말 많다는 걸 알지만 서울에 사는 내가 지방에 있는 좋은 업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리고 사업자만 들고 있으면 아무나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문제라고 생각해. 적어도 이런 것을 교육해주는 기관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관이 없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엔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지. 그래서 아직은 개선의 여지가 많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지원사업 말이 나왔으니 지원사업들에 대해서 말해주면 우리나라는 지원사업들이 참 많아. 근데 지원하는 방법도, 지원할 때 어떤 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도 모르지. 알려주는 기관이 없고 이런 것을 아는 업체는 다른 회사에 알려주지 않거든. 자기들이 이 지원사업을 다시 하고 싶으니 당연히 업체 입장에선 경쟁자를 늘리고 싶지 않을 테니 이걸 이해 못하진 않아. 되려 나는 정부가 이런 사업을 잘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주길 바라는 거지. 사업만 던져놓고 입찰해서 선택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이면 분명히 이무진님 같은 일을 겪는 아티스트가 당장 이번 주 주말에도 30팀은 있을걸? 아무튼 지원사업을 그래도 몇 번 해본 경험자로서 음악 쪽 지원 사업에 관한 팁이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알려주면, 일단 뭐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에서 등 지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시청하시는 분들이나 내 음악을 들으며 감동의 눈물을 쏟아내고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당신들의 음악에 투자하겠습니다 하며 지원금을 몇 천씩, 몇 억씩 주지 않아. 당연하지. 국민의 세금을 한 명만의 음악만을 위해 지원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이 많은 지원금의 목적이 뭔지부터 생각해봐야 할 필요가 있어. 5억짜리도 있네. 당연히 이것들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지만 일단 내가 해봐서 선정됐던 거, 안 됐던 것들을 내 기준으로 봤을 때 개인적으로 1번은 고용 창출이야. 제일 사회적 이슈가 청년 쉬어슴 인구 증가이기도 하고 매번 정책 방향은 취업, 사회활동과 연관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음악을 만듦으로써 몇 명의 인원이 이 사업기간 동안 고용될 수 있는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건 내 관점이고 정부의 또 다른 관심인 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는 무언가여도 좋겠지? 이렇게 말하고 보니 19금 페스티벌도 지원 잘 받을 수도 있겠다. 두 번째로는 세계화야.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작업이 있어야지. 영어로 곡을 써서 해외에 알리든 외국 사람들을 한국에 오게 하든 외화벌이를 할 수 있다 느낌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이고, 세 번째는 연속성이야. 한번 하고 말 프로젝트면 굳이 지원해줘야 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프로젝트성 무언가는 지원을 잘 안 해주더라. 마지막으로 국민, 그러니까 대중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줘야겠지. 문화, 체육, 관광은 모두 국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들을 제공해주기 위한 복지 같은 것이니까 내가 멋있고 내가 재밌는 거 말고 대중이 멋있어하고 재밌어할 무언가를 제공해주는 게 중요해. 본인만의 예술 하시는 분들은 지원 사업을 할 때 아마 안 될 거야. 그래서 그리고 번외로 나에게는 해당 안 되지만 국악, 민요 같은 전통성을 알리는 것, 지방 입찰 같은 경우는 지방의 인구 유입이나 인구 탈출을 막는 아이디어 같은 것이 중요하게 작용하겠지. 이것에 맞춰서 초안을 짜는 게 먼저야. 내가 됐던 지원 사업들 중에 페스티벌을 예를 들면 이 공연으로 2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고 20개 이상의 업체의 매출을 발생할 수 있으며, 일본 아티스트 섭외로 해외 관객 유입을 노리며, 부산에서 진행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2회차 공연이었어서 연속성을 증명을 했었어. 부산 공연이 태풍으로 연기된 거랑 앞선 영상처럼 지방 음향팀 이슈로 3회차 할 여력이 안 남게 됐지만,
아무튼 이무진님 반말 역갑질 이슈는 정부 탓도 조금은 있다고 봐. 개입해야 할 것과 개입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구분이 아직 일어나지 않아서지. 당연히 정부를 까는 건 아니고 계속 해답을 찾아나가는 문제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겠지? 이건 좋고 이건 잘못됐다, 고쳐줬으면 좋겠다. 말을 해야 정부도 알지, 말도 안 하고 어떻게 알겠어. 또는 이 영상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거나. 조회수와 구독자는 이런 건의들 하기에 좋은 명분이 되거든. 내 생각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건 이런 사고업체 등이나 신생업체 등의 페널티, 교육 같은 게 없다는 거. 공연자들은 한 번씩 해봤을지 모르겠는데 안전교육이라는 것을 하는 걸로 대체하긴 하는데, 안전교육은 진짜 무대 전반적인 사고 대처 요령이나 조심해야 할 것 같은 것이고, 이런 공연 흐름, 이번에 문제가 된 건 리허설 시간이겠지? 공연 행사 음반 제작의 워크플로우나 예산 수립, 이나라 도움 사용법 이런 걸 알려주는 곳이 없어. 그리고 해당 음향업체는 장담하건대 저런 사고를 쳐도 아무 일 없이 아마 다음 주에 다른 행사하고 있을걸? 벌금이나 영업정지 같은 강한 페널티가 있어야 교육을 받으러 오고 이후 자격 증명이 되는 업체들이 생존을 할 거고, 그런 업체들과 공연을 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공연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개입하지 말아줬으면 하는 건 사업 내용인 것 같아. 어디에 얼마를 쓰고가 거의 정해져 있거든. 이것을 어느 정도는 자유롭게 해주는 대신 이걸 뒤로 해먹을 일 없게 증빙을 더 빡세게 한다든지, 음향이 위주인 공연에 음향을 더 투자하거나 신생업체에는 마케팅에 더 투자하거나 자유도가 조금은 있었으면 해. 그리고 소속 뮤지션에게 개런티를 줄 수 없다는 게 조금은 이해가 안 돼. 음악을 만들어 오는 아티스트 역시 분명히 일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급여를 줄 수 없는 게 나는 설명을 아무리 들어도 이해가 안 가더라고. 물론 내가 봤던 어떤 쓰레기는 지원 사업은 회사가 썼으니 아티스트에게 음원 분배도 안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분도 봤어서 그런 분들 때문에 생긴 조항이긴 하겠지만, 이 역시 사후 검증을 빡세게 하면 해결날 일이니까. 마지막으로 제발 AI, VR, AR 같은 신기술 같은 거에 그만 매달렸으면 좋겠어. 물론 필요하다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루는 영재들이 음악예술기관에 지원을 신청하는 게 진짜 드문 경우고,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거든. 얘네는 과기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아니면 이런 거 잘하는 공대생분들은 나한테 연락 한번 주시면. 너 나하고 일 하나 같이 하자. 아무튼 음악하시는 분들도 목소리를 내셔야 우리가 더 좋은 환경에서 음악을 할 수 있으니 많이 목소리를 내시길 바래. 또는 귀찮으시면 이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에게 아티스트로 활동해서 성과 내보고, 작곡가, 세션으로도 활동해서 성과 내보고, 제작자로도 활동해서 성과 내보고, 믹스 엔지니어로도 활동해서 성과 내보고, 공연 제작도 해보고, 공연 감독도 해보고, 매니저도 해보고, A&R도 해보고, 프로듀서도 해본, 진짜 음악 관련 분야를 거의 다 해본 나에게 구독과 좋아요로 명분을 만들어주시면 내가 열심히 음악하시는 분들을 위한 목소리를 대신 내려고 하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행복하게 음악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